자, 충치란 무엇이고 왜 생기나요? 충치를 만드는 요인들을 계속 알아보고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할 이야기는 충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요 네네. 질문이 책에 나왔어요. 네네. 네, 어떻게 진행되나요, 충치가? 아까 그 충치의 요인 4가지를 설명드렸잖아요. 요 4가지가 뭉쳐서 한꺼번에 진행이 됐을 때 이제 충치라는 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 진행 과정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치 4가지 요인은 네, 요약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해주시면은, 빨리 해보세요. 전 마지막에 들은 게 네 개. 시간하고, 시간, 그리고 당분하고, 당분, 그리고 뭐였죠? 세균하고, 세균하고 자기 몸, 치아, 타액, 타액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네. 이걸 잊지 않고 네. 충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게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치아에 달라붙어서 이제 치아를 탈해가 시작이 돼서 녹게 되면 이제 맨 처음 페이지에 저희가 치아의 구조 모형을 그려놨는데 치아는 맨 겉에 제일 겉에 단단한 범낭질이라고 하는 층이 있고요. 그 그림을 보시면 네, 제일 예, 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노랗게 그린 데가 상아질이라고 약간 치아가 약간 물른 치아층이 있고 그 속이 비어있는 층이 있는데 그 비어있는 층으로 신경이나 혈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뿌리가 돼 있어서 이렇게 3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범낭질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우리 몸에서 제일 단단한 층이에요. 그래서 충치도 얘는 뚫고 들어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진짜로 제일 단단하고 그래서 뚫고 들어가기 오래 걸리다가 상아질은 굉장히 물러요. 이 속에는 구멍도 많이 나 있고 해가지고 세균이 침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또 속이기 때문에 이 겉에는 뭐냐면 아까 제강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강화. 그러니까 이게 겉에는 침 안에 있는 무기물들이 녹아 나왔더라도 다시 들어가기가 쉬운 거죠. 근데 속에 있는 게 한번 녹아 나온 거는 다시 들어가서 재강화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겉에 조금 충치 먹었던 거는 다시 재강화돼서 회복이 가능할 수 있는데 속에 충치가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부터는 호리병 생기듯이 굉장히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커지게 충치가 못 들어간 데는 조그매지고 안에는 네네. 그래서 범낭질을 뚫고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다가 상아질에 도착하는 순간 훅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상아질 충치까지는 시리거나 그런 증상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데 보이기만 하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보이긴 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없다 보니까 별로 못 보는데 우리 제 책 써준 저희 지도 교수님이었던 교수님이 추천서에 써주셨던 것처럼 다른 부위보다 이 구강이라는 건 특이하게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부위거든요. 내가 볼 수 없잖아요. 남이 봐줘야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증상이 없으니까 이 상태를 놓쳐서 신경 있는 데까지 충치가 내려가도록 보통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순간 나중에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겠지만 신경치료라는 걸 해야 되는데 신경치료를 하려면은 이를 굉장히 많이 갈아야 돼요. 이 속에 있는 신경까지 다 긁어야 되기 때문에 치아를 많이 갈아야 되니까 굉장히 손해가 많거든요. 근데 이 상태를 더 지나서 이제 위가 다 썩어서 뿌리만 남았다. 그러면 이제 이를 또 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범낭질 충치, 상아질 충치, 그다음 치수 있는 데까지 간 충치, 다 썩어서 이제 뿌리만 남은 충치.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게 범낭질 충치와 상아질 충치가 딱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 일직선이거든요. 사실 쭉 가는 중이라 이게 이제 범낭질 충치냐 상아질 충치냐 애매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디 많이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게 상아질이냐 신경이냐 애매한 경우 그렇죠? 그런 경계에서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개수 차이가 이제 많이 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사실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게 이 범낭질 충치예요. 범낭질 충치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아까 우리가 범낭질 충치라고 해도 범낭질 충치도 굉장히 많아요. 탈회가 막 돼가지고 치아가 하얗게 백묵처럼 보이게 이게 녹아 나왔으니까 치아가 거칠거칠하게 백묵처럼 보이는데 이거 충치냐?
아주 초기 충치죠. 초기 충치인데 치료해야 되냐? 그럼 파지는 않고 놔두면 다시 재강화 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충치라고 그래도 이게 하나로 다 묶기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덴탈 IQ를 높인다 그러면 범낭질 충치냐 상하질 충치냐 이렇게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충치에도 단계가 있다. 단계가 있다. 단계가 있다. 네, 다 똑같은 충치가 아니다. 네. 충치 몇 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충치가 처음 시작해서 이렇게 탈해가 되고,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초기 충치는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 재강화를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다. 잘 닦아주면. 그래서 가끔 고등학생들이 오거나 양치하는 애들이 오면 치아가 이렇게 하얗게 돼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요 상황을 놔두면 이제 까맣게 되고 이제 폐여서 썩어가는데, 이때 우리가 불소라든지 치료를 관리를 잘 해주면 해주면 다시 원상태로 갈 수가 재방화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예방 치료를 해줘가지고 불소도포라든지 해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을 해줄 수가 있다. 무조건 충치라고 무조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 초기 충치는 가역적인 상태다. 탈해와 재강화가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는 가역적인 상태다. 그리고 약간 범낭질인, 그래서 위험 요인이 많으면 탈해가 됐다가 방어 요인이 많으면 재강화가 됐다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다가 범낭질 충치에서 제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범낭질 충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뚫고 상아질까지 가는데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범낭질 충치는 있지만 관리를 이때 잘해주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정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정지의식이거든요. 정지의식. 여기 이제 책의 내용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탈회와 재강화 이렇게 있고, 탈회는 충치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요건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재강화는 충치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여기 표현 중에 이제 가역적 충치, 정지 충치, 비가역적 충치 이런 표현이 쓰더라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지 충치는 충치가 진행되는 게 거의 멈춰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보통 충치면은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도 이제 불가역적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치과에서도 이런 표현 충치와 관련돼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가역적 충치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가역적 충치, 정지 충치, 비가역적 충치 이 이야기 좀 한번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최근에 아까 시간에 대한 요인, 탈해와 재강화에 대한 요인이 치과에서 나오면서 이제 이 탈해와 재강화가 균형이 맞춰져 있으면 더 진행이 안 되고 정지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온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정지인 것 같은 때에서는 괜히 파가지고 치아를 파서 때우는 그런 치료를 보류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에서도 이제 치과마다 충치 개수 차이가 이제 생기는 요인인 거예요. 치과에서도 이제 보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충치 몇 개예요 이러면 또 어려워요. 오늘 봤는데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정지인지 커지고 있는 중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래서 말씀드린 게 주치를 두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라고 그러는 게, 아까 이제 상아질 충치에서 얘기 나왔지만은 증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증상이 있으면 신경까지 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더 내외게 늦은 거죠. 이미 늦은 거예요. 굉장히 일을 많이 파고 손해가 나니까 그 전에 발견하는, 그래서 조기에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서 조기에 찾아서 좋다는 건 상아질 의식인 거예요. 상아질 의식. 정기적으로 갈 때만 그게 발견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범낭질 의식이다. 그러면 일단 놔두는 거고, 그거를 빨리 찾아서 빨리 치료하는 건 좋진 않다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 그게 이제 상아질 의식으로 가면 그때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해주면 빨리 해줄수록 좋다. 그러니까 충치 치료 빨리 해주면 좋다라고 하는 건 그 상태. 상아질 의식에서 진행이 한참 진행된 상태. 진행이 거기서부터는 비가역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상아질 의식이 가는 순간 거기서부터는 계속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빨리 해야 신경 치료를 안 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할수록 정지 충치된 범낭질 충치
이제 빨리 발견하는 게 좋고, 예, 정기적인 정지는 예, 발견하기는 쉬운데 놔두는 게 좋고. 네, 그래서 이제 발견하고 나면은 얘를 정기적으로 지켜보면서 어? 상아질 의식으로 가는지 아닌지를 네, 보고 자기가 관리를 하면서 이제 제거화 그렇죠. 과정을 잘 닦아주면서. 통해 가지고 이제 네네. 다시 충치가 이제 없어지는 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상아질 충치까지 갔다 하면 그때는 빨리 치료해야 되니까 된다. 네. 안 아프더라도 정기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게 안 아프더라도. 그래서 중요한 거죠. 중요한데 안 아프더라도 네,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그래서 위험도를 봐야 되는데 네. 정지 범랑질 의식이 많은 분들은 좀 자꾸 가보시고 그것도 없다 그러면 좀 더 여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정기적으로 가면서 관리를 하는 건 좀 필요하겠다 네, 이렇게 네. 생각되네요. 네. 거기다가 구멍이 이미 있다 이런 건 무조건 빨리 어이구. 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비가역적으로 빨리 치료해야 되는 거죠. 아 이렇게까지 나는군요 구멍이.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거 범랑질충 여기 항상 뭐든지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그렇죠. 법칙에. 예, 예. 이게 범랑질충 중에 안 해도 돼요 하면 또 무조건 안 하면 안 되는 예외가 딱 한두 개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딱 범랑질 충치인데 초등학교 요게 만으로 10살, 11살쯤 돼서 나오는 치아거든요. 이 애가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왔는데 이 전이가 뺀 게 우리 차트를 봤는데 6개월 전에 전이를 빼서 이 새이가 난 지 6개월도 안 된 상태인데 범랑질 충치가 이렇게 막 생겨온 거예요. 그럼 얘는 다른 이도 많이 썩었던 애인 거예요. 얘는 잘 썩는 애인 거죠. 그러면은 얘 보고 6개월 있다 와 그러면 얘는 분명히 상아질 의식까지 가를 애인 거예요. 가겠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애를 지켜봅시다. 얘 범랑질 충치니까 놔둬요라고 얘기하기가 불안한 거죠. 그렇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세요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상아질까지 파지 말고 범랑질 부위만 살짝 파줘서 고기를 메꿔주는 예방적 충전, 그러니까 예방적으로 떼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진행이 빠른 애들은 범랑질 충치 때도 해준다. 근데 나이가 20을 넘은 사람들에서 요거 있다 무조건 놔두셔야 됩니다. 예, 일단은. 굳이 이제 네. 뭐 안 해도 된다. 이미 이 그 치아가 나온 지 10여 년이 된 동안 요만큼 썩은 건데 예. 예, 앞으로 그게 더 진행이 되는데 10년 더 걸릴 것 같은데 이걸 파면 손해인 거죠.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빨리 치료하는 게 필요하긴 하겠네요. 상아질 충치 경우더라도. 범랑질이라도. 그러니까 이가 난 지 얼마 안 됐으면. 네, 그렇죠. 이가 난 지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진행이 빠르다 그러면 그렇죠. 빨리 해주는 게 좋은 범랑질이라도.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리고 와동이 구멍이 나 있지 않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겉에 술술술 들어가고 안에 뻥 커져 있잖아요. 이게 그죠?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실제 치아를 잘라고 단면으로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그럼 실제 이런 경우에 겉에서 볼 때 구멍이 없어 보이지만 이거를 충치 치료해 보면 이만큼 파거든요. 겉에 구멍은 요만했지만 실제 파면 이만큼을 파게 돼요. 그러니까 상아질 충치까지 가는 순간 호리병처럼 안에가 커지기 때문에 실제 파는 액수가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구멍은 없지만 상아질 충치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때는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구멍이 있다 그러면 치과 의사님들이 이런 판단을 하기가 참 쉽진 않은 거네요. 쉽지 않아요. 네, 굉장히 저 쉽지 속에 않아요. 이게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겉에 이렇게 까만 게 충치가 다 있어 보이지만 12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여기서 치료할 거는 충치는 12개지만 치료할 거는 2개입니다 얘기하시는 치과도 있고 뭐 개인마다 다르겠죠. 저도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렵다 그러는 게 처음 오시자마자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커지고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확실한 건 2개고 나머지는 지켜보면서 정기적으로 와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 봐가지고 이게 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이해해 주시는 것도 덴탈 IQ가 높아지는 거라고 그래야 저는 생각합니다. 치과 의사들하고 하고 이제 서로 대화가 된다. 된 예. 도울 닦지 않는 이상. 네네. 근데 이런 경우에 정말로 저희가 양심 있다고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아 충치 3개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 혼난 경우도 많아요 환자들한테. 왜냐하면 옆에는 10개라는데 왜 충치도 못 찾아 막 실력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렇게 이해할 얘기를 수도 하기도 있겠네요.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환자들한테는 12개라고 저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덴탈 IQ가 높으신 분한테는 제가 3개라고 얘기하고 낮으면 12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밥 먹고 살기 힘드시네요. 환자분들의 덴탈 IQ가 어느 정도인가를 그래서 사실은 네. 제가 신환이 어렵다는 게 계속 와서 얘기를 자꾸 해보신 분이면 저가 편한데 오늘 막 오신 분이랑은 참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몇 개라는 얘기 하는 것도 어렵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려워요. 네. 네. 잘해드리려면 더 어렵습니다. 네. 네, 지금 충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렇게 저 치과마다 치료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몇 개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그래서 충치가 진행되는 속도도 사람마다 다르고 왜 다르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닦는지에 따라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침이 얼마큼 나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치가 조그맣게 범낭질 충치가 보인다 하더라도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치아는 한번 깎고 나면 다시 회복이 안 되고 한번 뽑고 나면은 임플란트를 해도 되겠지만 내이는 끝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 그 충치가 그래도 잘 생길 것 같고 빨리 진행될 것 같은 사람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 전에 많이 썩었던 사람은 앞으로도 잘 썩을 확률이 높은 거고요. 어렸을 때부터 네, 잘 싸웠던 네, 사람들. 네. 입 안에 때운 게 많은 사람. 뭐 이럴수록 네, 때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니가 다 많이 썩었던 애들은 영구치 갈고 나서도 썩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 전에 먹은 대로 계속 먹을 거고 그 전에 닦던 대로 닦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입안에 있던 상태에 충치가 많았던 사람은 앞으로도 잘 썩을 확률이 크다 보시는 거고 아까처럼 흰색 어떤 백목 같은 그런 흰색 반점이 자꾸 보이는 사람들 요게 특히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교정하는 아이들 이에 뭘 막 붙여놓고 철사 2-3개씩 꺾고 막 있으면은 요 구석구석 양치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치아가 있는데 그 철사 밑에 음식물이 껴 있으면은 그 주변으로 하얗게 이렇게 이게 구분이 엄청 확실히 구분이 되나요? 그냥 일반 치아 색깔하고 확실히 그렇죠. 차이가 나네. 백목이 되죠. 백목. 아. 그렇죠. 불투명한 백목. 반질반질한 보통은 윤기가 난다고 낀 그러면 것처럼 그거는 불투명하게 되죠. 불투명한 네. 그렇게 돼 하얗게 보이죠.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네. 그다음에 씹는 면에 홈이 이렇게 깊은 사람들, 평평한 사람들. 이건 지나가요. 하루 4번 이상 간식을 먹는다. 네, 이거는 4번 막 이상 드시나 보죠?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잘 간식을 계속 먹는 사람. 그러게요. 이게 침이 잘 안 나오시고 입이 마르시는 분들, 교정하는 사람들,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충치가 잘 생길 수 있는 분이니까 더 예방 관리에 좀 더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